안녕하세요. 김소울입니다. 저는 미술치료학 박사고요. 자, 오늘은 제가 영화를 한 편 보고 왔어요. 그 영화의 제목은 바로 기생충. 네, 강변 CCTV에서 보고 왔고요. 자,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제가 영화 리뷰를 남기려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 나와서 여러분께 공유를 하려고 이 영상을 찍고 있어요. 자,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이렇게 8명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9명이구나. 자, 이 중에서 재밌었던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박수담 씨가 연기를 하신 기정 역할이었어요. 여기에는 미술치료적인 요법을 이 박수담 씨가 좀 사기적으로 사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박수담 씨가 여기서 나는 일리노이 주립대에 미대를 다니다가 한국에 들어온 수재이다 이런 식으로 위장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미술 과외를 하러 여기 왔다가 미술 치료를 한번 검색해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뢰를 위해서 사기를 칩니다. 근데 여기서 기정이 저는 미술 심리, 미술 치료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심리적인 관점에서 제가 접근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요. 사실 이런 식으로 홈티 교사로 방문하는 경우에 자격증을 실제로 이제 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요구했더라도 이 영화상에서는 위조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그림이 등장을 합니다. 자, 다점이가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데요. 자,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어머니 오른쪽 아래가 바로 스퀴조 존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스퀴조가 뭔지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스퀴조는 여러분들이 요새 뉴스에서 많이 다루었던 조현병이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2011년 전에는 정신분열증이라는 말로써 워딩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11년에 그 정신분열증이라는 그 단어가 가지는 낙인 효과가 너무나 부정적이어서 워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현을 조율하지 않은 그 약간 나사풀리 현악기 같은 그런 약간의 조율이 필요한 정신적인 질환이다라는 의미에서 조현병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조현병이 가지고 있는 증상들은 우선 양성 증상들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텐데 양성 증상들은 일반인들에게 없어야 될 증상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망상이라던가 아니면은 환각이 있겠죠. 환각의 종류로는 환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 환청, 들리지 않는 것이 들리는 것, 그리고 환촉. 감각이 없는 실제 감각이 자신에게 느껴지는 것,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그냥 미쳤다라고 쉽게 정의 내릴 수 있었던 그 바로 증상이 조현병이고요. 조현병의 발병 증상은 100명 중에 1명, 1%입니다. 자, 여러분 1%라는 확률이 얼마나 높은 거냐면요. 저희 시대만 해도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한 반에 50명이었거든요. 그럼 두 반에 한 명꼴로 조현병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발병률이 있고요. 굉장히 주변에 많지만 알리지 않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전문가인 것처럼 보이는 박소담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여정이 굉장히 놀라죠. 그 다음에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는 이야기를 던집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검은 상자를 저와 함께 열어보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다솜이의 어두운 면을 제가 미술치료적인 관점으로 치료적인 요법으로 아이를 치료해 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바로 무슨 기법일까요? 자, 콜드리딩 기법이라고 하겠죠. 자, 콜드리딩은 상대방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상대방의 마음을 간파하는 심리적인 그런 그 인터뷰 기술이에요. 보통 말투라던가 바디랭귀지 아니면 입고 있는 옷, 가지고 있는 종교나 교육 수준 이런 걸 보고 이제 알아보는데 어차피 고민 없는 사람들은 이런 데 안 와요. 상담소라던가 점집을 안 오죠. 그래서 점쟁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요새 일이 잘 안 풀리지. 안 풀리니까 왔겠죠. 요새 어깨가 뻐근한 느낌이 들지 않니? 들겠죠. 저는 매일 뻐근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말을 던져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구속하는 거예요. 자, 조효정은 박소점이 바로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는 말 때문에 심리적으로 구속이 됐고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사람의 마음이길래
바로 신뢰감 플러스 전문성이 결합되어 조여정은 박소담에게 아이를 맡기게 되죠. 문제는 이제 박소담이 필요한 치료적인 능력은 없었겠죠. 그렇지만 아이를 다루는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아이가 굉장히 고분고분하게 박소담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미술치료사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술치료에서 사실 중요한 거는 이런 진단이 아니고 치료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사기적인 과정이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영화에서 다루지 않은 이유는 사실 영화에서 이건 별로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어요. 자, 실제로 미술치료 현장에서 그림을 보고 이런 식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게 있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짐, 나무, 사람 그림 검사. 이런 것들은 임상심리 현장에서 굉장히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검사들이에요. 그림을 그냥 단순하게 보고 이곳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여지고 있는 행동적인 요소를 보고 그림과 함께 진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가 미술치료를 공부해요라고 하면 어머니들께서 핸드폰을 갑자기 꺼내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그렸는데 그림 좀 봐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림만 단순하게 보고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많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그림에서처럼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검은색은 스퀴즈를 의미한다. 자, 이런 거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은 없는 내용을 영화에서 사용하였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기적으로 사람의 심리를 잠식해 간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걸 보고 미술치료가 이렇게 사기적인 분야인가? 라고 생각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였고요.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이 부분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